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2회 전력공학 부분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부터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비등수형 원자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비등수형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원자로가 설정이 된다. 원자로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핵 분열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열을 만들어서 물을 끓이는 부분이다. 그래서 개념들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쪽으로 이제 급수가 진행이 된다. 그럼 급수가 차오르게 될 것이고요. 그때 여기 안에 이제 뭐가 있을 것이냐면 핵연료가 있게 됩니다. 핵연료가 있으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중성자가 핵연료를 때리게 되면 핵이 이제 분열되면서 이제 뭐가 됩니까? 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럼 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열이 이제 이 급수를 어떻게 해요? 급수를 이제 데우겠죠. 또는 끓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증기가 발생할 거고, 네, 증기가 이제 이쪽으로 나가가지고 누구를 이쪽에 있는 터빈을 돌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터빈 돌아가게 되면 이제 전기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 개념을 생각해서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비등수형 원자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고, 증기 발생기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바로 핵분열과 동시에 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기 발생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설정하시면 되겠고, 이때 사용하는 게 정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고요. 노심에서 비등을 일으킨 증기가 직접 터빈에 공급되는 방식이다. 증기가 직접 터빈에 공급이 된다. 그 다음 과합수형 원자로에 비해서 출력 밀도가 낮다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비등수형 원자로의 경우는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그 다음 냉각제 및 감속제를 경수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 노심에서 이제 비등을 일으킨 증기가 직접 터빈에 공급되는 형태, 뭐 그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비등수형 형태에서는 이 증기가 핵분열을 일으킨 곳에서 발생해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방사능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사능을 고려해서 기수 분리기를 통해 이제 나눠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증기와 물을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증기 발생기가 필요하진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21번 문제는 간단하게 이 정도 봐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계통 내부 이상전압의 크기가 가장 큰 경우는이라고 했어요. 내부 이상전압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내부 이상전압이다라고 했을 때 형태는 쉽게 생각하시면 외부 이상전압, 외부에서 발생하는 이상전압을 제외하면 다 내부 이상전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이상전압은 이제 하늘 높은 곳에서 발생하는 직경래, 그 다음에 이제 유도래, 이와 같은 형태가 있겠죠. 그럼 그 걔를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부 이상전압은 일단 선로 개폐 시 나타나는 이상전압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페런트 현상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과도적인 어떤 운전으로 인한 순간적인 전류 변화에 뭐 해당하는 형태로 나타난 또 이상전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와 같은 어떤 이상전압들이 쭉 있다라고 했을 때 내부 이상전압에서 크기가 가장 큰 경우는 특히나 이 선로 개폐할 때 발생하는 형태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로를 개폐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형태의 이제 이상전압이 표현이 될 것이냐라고 보게 된다면 이와 같은 형태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부하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쭉 해서 설정이 되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 이제 대지가 설정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압이 이제 걸려 있을 거예요. 전압이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 회로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열린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회로를 닫게 되면은 이쪽으로 전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일종의 과도 전류가 들어오게 될 텐데, 그때 나타나는 전류값 역시나 부하가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이 됐을 때 나타나는 전류와 비교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과도적인 전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나타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클 것이냐? 그것도 물론 큰데,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부하가 만약에 없는 상태다. 부하가 없는 상태다라고 했을 경우 스위치를 이제 닫았어요. 스위치를 닫게 되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전류가 흘러는 가는데 어떤 전류가 흘러갈까요? 그죠? 선과 대지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C가 설정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C가 설정이 된 상태에서, 자, 여기 다시 그릴게요. 지금 이 스위치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닫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C가 설정이 되다 보니까 C에 흐르는 전류값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선로를 열어버리게 되면, 지금 이 C 때문에 흘러가는 전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흐르는 전류값은 무슨 전류라고 할 수 있죠? 90도 진상 전류라고 할 수 있죠. 90도 진상 전류가 나타난 상태인데, 이 C가 무슨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C나 L은, 그죠? 과도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C에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회로를 열어버리게 되면, 예, C에 흐르는 전류값이 순간적으로 차단이 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차단이 되면서 그 전류가 급격히 이제 변화가 된다. 변화가 되면서 순간적으로 크게 튀어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형태로, 예, 높은 이상전압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정답은 3번으로 무부하 선로에, 보시다시피 무부하 선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류가 사실 무부하 상태에서 안 흐른다가 기본 개념인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니까 선과 대지 사이에 C가 설정이 될 거고, 그 C가 일종의 부하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C에 필요한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있었을 때 회로를 열어버리게 되면은 C 자체에 흐르는, 또는 C 자체가 무엇을 과도 현상을 일으키다 보니 순간적으로 큰 전압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부하 선로 충전 전류 차단 시 이제 가장 높은 이상 전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쉽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결국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선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개폐기로 열고 닫았는데, 좀 뭐 부하가 있을 때 열고 닫았다? 별 문제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부하가 없는데, 예, 선로를 열어봤더니 순간적으로 어떤 설비들이나 선로 쪽에 절연이 파괴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 거죠.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로나 어떤 설비가 파괴되네, 절연이. 그래서 이제 착안한 게, 또는 우리가 그래서 고려해야 될 게 무엇이다? 선로 개폐를 시킬 때에는 주의를 해야 된다. 언제? 무부하 상태에서 선로를 개폐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 평상시보다 더 큰 전압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게 되면, 굳이 이론적으로 뭐 반사파, 투과파 다 따져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과도 현상에서 뭐 전류가 순간적으로 끊어진다, 뭐 전류 재단 현상이다,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자격증 취득하신 후에 여유가 있으실 때 한 번씩 더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일단 문제풀이는 해야 되니까 개념상 또는 흐름상, 또는 우리가 쉽게 이제 익히고 시험장에 가져야 되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부하 상태에서는 선로 운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의도치 않게 무부하 상태에서 개폐기 조작을 했더니 설비에 어떤 절연이 파괴되더라. 선로의 절연이 파괴되더라. 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전압이 무엇입니까? 네, 무부하 상태에서 선로를 열 때, 즉 선로를 차단할 때 가장 높은 이상 전압이 발생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걸 이론적인 형태로 접근하게 되면 C가 과도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단 전압 VS 수전단 전압 VR 선로의 리액턴스 X라 할 때 정상시에 최대 송전 전력의 계략값은 이라고 이제 물어보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송전단 설정을 하고 수전단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기호는 소문자를 쓴 것 같으니까 소문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SR로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선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전기에너지 공급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대지 설정하면 이렇게. 그때 이제 이쪽 전원 측에는 VS, 부하 측은 VR로 설정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전기에너지 공급하는 선로에 저항값과 리액턴스 값이 있을 텐데, 저항값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리액턴스 값을 X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송전전력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송전전력 P 값이 리액턴스 분의 VS, VR의 사인 델타로 표현이 되게 되죠. 이게 이제 송전전력식인데,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대 송전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전력이 아니라 최대니까 맥스 값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맥스 값이 되려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사인 델타가 얼마가 돼야 된다? 1.0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럼 델타 값이 얼마예요? 90도일 때. 되도록이면 이것도 좀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최대 전력 또는 최대 송전 전력이다 라고 하게 되면 부하각 델타가 얼마예요? 90도일 때 나타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럼 얘가 이제 90도가 되게 되면 사인 델타는 1이 되겠죠. 그러면 남는 게 누구만 남습니까? 리액턴스 분의 VS의 VR 값으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최대 송전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분의 VS, VR 정답은 몇 번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4번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여러분 설정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 형태, 요 수식 개념은 어디서부터? 전기 기기부터 계속 사용이 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망상 배전 방식 또는 네트워크 배전 방식이 됩니다. 장점이 아닌 것은 가장 최근에 사용하는 패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또는 부하 밀집도가 높은 곳에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도심지에서 사용하는 패턴이 되는 것이죠. 망상이니까 이제 그물망 타입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배전 방식의 형태는요, 처음에는 수지식, 다른 말로 가지식이라고도 했고 또는 방사상식이라고도 했어요. 요거는 이제 전원을 이제 하나 놓고 이제 멀리 공급을 하는데 부하 밀집도가 낮은 곳에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사용을 하는 패턴이죠. 그런데 이제 부하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뭘 쓰느냐? 환상식 또는 루프식이라고 표현되는 걸 사용을 합니다. 굳이 이제 뭐 행정구역 개념으로 설정하게 된다면 읍이나 그죠?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이제 조금 사람들이 많이 좀 모여 사는 거죠. 상대적으로 수지식을 적용했던 것에 비해서 사람들이 좀 모여 살 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산다. 아주 그냥 빡빡하게 산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방사상식, 여기서 표현된 망상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네트워크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가가 많이 모여 산다. 그래서 변전소가 이렇게 있으면, 또 여기에 변전소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사람들이 막 모여 사는 거죠. 사람들이 막 모여 사니까 어떤 형태로? 보시다시피 전원 두 군데 이상에서 설정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루프만 설정을 해서 만약 전기에너지 공급을 하게 되면 여기 부하 있고 여기 부하 있고 여기 부하 있고 여기 부하 있으니까 이렇게 전기에너지 공급하는 게 루프식이었던 거예요. 또는 환상식이었던 거죠. 근데 부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아지니까 어떤 형태로? 이렇게만 이제 기본 어떤 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형태를 이렇게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예 격자 모양으로 설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물 모양으로. 이걸 이제 어디서요? 이제 국가에서 또는 이제 전력 공급하는 한전 쪽에서 이렇게 아예 기관망을 설정해 버립니다. 그 다음엔 어떤 형태로? 부하가 이제 추가되게 되면 이렇게 선만 당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대도심지에다가 이제 집을 짓거나, 그죠? 공장을 짓거나 하게 되면,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화하게 되면 이제 전기를 그냥 바로 끌어당겨줘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수지식이나 이런 패턴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요. 농촌 지역 같은데 만약에 이제 공장을 같은 걸 지었다, 집을 지었다. 난 집을 여기다 지었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렇게 수용가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분기시켜서 이쪽 하나, 또 이쪽 하나, 내려와서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공급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여기다 집을 지어 놓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또 손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은 시작은 하나였지만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로 시작해서 몇 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쭉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가지 뻗듯이. 이런 형태가 이제 수지식 또는 가지식 방사상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운데 이제 격자 부분이 없고 바깥쪽 사이드만 돌려서 전기에너지 공급하게 되면 환상식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물 타입으로 다 설정해서 표현하게 되면 망상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24번에서 이제 장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배전거리가 굉장히 짧죠. 배전거리가 짧으니까 전기에너지, 즉 전류 흘러가는 길이가 짧아진 거예요. 그럼 전압강화가 적겠죠. 그렇죠? 그럼 전압강화 적으니까 전압이 변동되는 것도 적을 거예요. 전압 변동이 적고요. 그 다음 부하 증가에 대한 융통성이 크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장을 지었어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또 공장을 지었어요? 그럼 바로 이렇게 당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가 하나의 뭐가 된다? 하나의 전원의 역할을 한다. 전원의 역할을 하니까 충분히 전기에너지 공급이 또 가능하겠죠. 부하 증가에 대한 융통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요 부하의 경우 만약에 전기에너지를 이렇게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선로가 분리돼 버린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어디로 공급받으면 돼요? 이렇게 공급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정전 공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 무정전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지금 변전소 두 개에서 지금 공급받는 형태로 지금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쪽 둘 중 하나는 어떻게 해요? 운전을 한다는 기본 조건을 설정한 상태에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보기 1번, 3번, 4번은 망상식 또는 이제 네트워크식에 해당하는 배전 방식의 어떤 장점에 해당하는 또는 특성에 해당하는 형태가 될 거고, 정답은 2번이죠. 인축, 사람과 가축의 접지사고가, 사람과 가축의 접지사고는 일종의 감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감전사고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늘어날 거예요. 왜요? 전기설비가 그만큼 많아지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되도록이면 꼭 비교 좀 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수지식, 가지식, 방사상식 형태로 표현되는 부분은 만약 여기서 정전사고 발생하면 여기는 전기에너지를 공급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정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가 다 전기에너지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전시 고장의 어떤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전기에너지 공급받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이 배전 방식에 대한 그 개념을 또는 문제풀이를 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림을 연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림을 그러면 조금 문제풀이 하시는 거나 또 내용 정리하실 때 많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2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25번이 되겠습니다. 자, 500kVA의 단상 변압기 상용 3대. 그래서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자, 예비 한 대를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부하 증가로 인해서 예비 변압기까지 동원해서 사용한다면 응할 수 있는 최대 부하는 몇 kVA까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변압기 한 대, 두 대, 세 대. 2차 측 결선만 하겠습니다.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하를 걸고 운전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변압기가 500, 500, 500이니까 여기 부하는 총 얼마? 500 곱하기 3, 즉 1500까지 적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한 겁니까? 부하의 증가로. 그러니까 이제 부하가 증가하다 보니까 전체 부하의 크기, 즉 그 형태가 1500을 넘어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변압기,
돈 좀 있을 때 한 대 더 사놓은 것이 있다 이거죠. 이거 한 대 있으니까 얘까지 추가해서 좀 어떻게 부하 좀 응대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가 내려온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일하는 사람들은. 예, 이거 이제 다시 다 풀어야 돼요. 다 결선 풀어가지고 어떤 형태로 이렇게 물려주고 또 이렇게 물려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물리면 여기도 삼상부하가 설정될 수 있고 여기도 삼상부하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대 가지고 삼상부하에 전기에너지 공급했었는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예, 두 곳에서 삼상부하를 공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 두 대를 가지고 이렇게 결선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통상 변압기 V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압기 V결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TR 두 대를 가지고 운전하는 형태다라는 거고, 그죠? 그랬을 때 변압기 V결선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가 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델타 결선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의 3배로 운전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변압기 델타 결선은 변압기 V결선에, 그럼 V결선이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니까 변압기 델타 결선이 변압기 한 대 용량의 3배니까 결국에 변압기 V결선, 즉 이 값에다가 얼마를 루트 3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루트 3에다 루트 3 곱하면 3되니까요. 그죠?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 V결선 나오게 되면은 이용률이 얼마예요? 0.866. 그다음 출력비 0.577. 다 지금 시험 문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표현해서 사용하는 변압기 V결선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예, 여기에 걸 수 있는 부하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변압기 V결선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이 루트 3배니까 루트 3 곱하기 500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압기 V결선은 루트 3 곱하기 500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총량은요. 얘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변압기 V결선이 2개다. 그러니까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500. 그럼 여기에 지금 1.732가 되니까 1732kVA까지 부하를 걸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예비 변압기를 빼고 얘기했을 때는 1500까지 공급이 됐는데 얘 하나 붙여가지고 결선 바꿔서 V결선, V결선해서 운전하게 되면 이만큼 운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략 얼마냐라고 했으므로 1730. 정답은 2번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해드린 거 싹 다 외워주셔야 돼요. 변압기 V결선은 기기 쪽에서도 나오고 전력에서도 나오고 추후에 실기시험 쪽에서도 나옵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6번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이제 배전용 변압기로의 주 변압기로 주로 사용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배전용 변전소의 주 변압기네요. 우리가 이제 전기 에너지를 처음 발생시키는 게 뭡니까? 발전기가 만들죠. 발전기 바로 옆에 초고압으로 승합시키는 초고압 계통 연계용 변압기가 있어요. 이 변압기가 정확하게 또는 이제 간단하게 설정을 하게 되면 단권 변압기예요. 얘를 가지고 초고압으로 쫙 승합을 시킨 다음에 송전솔로 철탑을 이용해 전기에너지 쫙 공급하죠. 그때 이제 이 솔로가 765kV나 또는 345kV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큰 전압이 들어오는 변전소, 여기가 이제 1차 변전소라고 할 수 있어요. 변전소는 S/S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갑니까? 변압기가 들어가겠죠. 그럼 변압기가 전압 변성을 시킬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765나 345를 얼마로 다시 이제 154kV로 변성을 시키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요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는 엄청나게 높은 전압을 또 높은 전압으로 변성하는 형태죠. 이와 같은 형태의, 즉 1차 변전소에 들어가는 변압기는 통상 어떤 걸 쓰느냐? 3권선 변압기를 사용하게 돼요. 3권선 변압기. 그래서 1차, 2차는 전위 변성할 때 쓰는 거고 3차는 이제 뭐 문제가 되는 고조파인 3고조파를 제거하는 델타 결선을 적용시킬 수도 있고 거기에다 조장 설비를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 변전소 내에 전기 에너지 공급하는 손해 전원 이제 공급용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3차 원선은. 그것도 여러분들 개념 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1호사로 변성시켜서 다시 또 어디로 갑니까? 또다시 이제 변전소로 가겠죠. 2차 변전소로 갈 거예요. 2차 변전소로 가게 되면 여기도 역시나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가 있을 거고, 그럼 1호사를 얼마로? 만약에 이제 배전선로 쪽으로 보낸다라고 하게 되면 22.9kV가 되거든요. 22.9kV로 이제 쭉 해서 배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배전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설정해서 수용가 쪽에 쭉쭉 나눠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또 누가 들어갑니까? 여기는 주상변압기가 들어가게 돼요. 어떤 흐름을 보면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아마도 배전용 변전소다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이런 형태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정황상 여기 2차 변전소가 배전용 변전소가 될 수 있죠. 물론 실제로 어떤 전력 계통, 실사용되는 계통으로 보게 되면 3차 변전소, 4차 변전소가 있으면 그 차수가 높아질수록 더 말단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배전용 변전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예를 든 형태로 보게 되면 이쪽이 될 것이고 여기서는 전압을 올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최승변압기가 일반적으로 전압을 올리는 승합기를 얘기합니다.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상권선 변압기는 통상 1차 측에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권 변압기 같은 경우도 일종의 특수 변압기 개념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굳이 따지게 되면 단권 변압기는 얘가 단권 변압기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전압을 떨어뜨리는, 배전을 시킬 거니까요. 즉 부하가 어느 정도 이제 밀집되어 있는 가까운 곳에 설정이 되다 보니까 전압을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강압 변압기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네요. 뭐 또 이제 저 강압 변압기가 상황에 따라서는 뭐 채강 변압기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1번 설정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삼상용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 이 문제는 이제 자주 언급되죠. 우리가 이제 차단 용량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패턴으로 퍼센트 임피던스를 사용하게 되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PN. 차단 용량 공식이 통상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와 같은 퍼센트 임피던스법이 아니라 일반 오음법 형태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전압 곱하기 전류 개념으로 설정한다면 상계수에다가 자, VN, IS라고 설정할게요. 요 VN이 바로 뭐다? 차단기 전격 전압. 그 다음에 요 IS가 전격 차단 전류.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단기 전격 전압을 다른 말로 회복 전압이라고도 합니다. 고장을 이제 제거해서 이제 원래 상태로 회복한다라는 얘기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단기의 어떤 전격 차단 용량 설정할 때 퍼센트 임피던스법 설정하게 되면 요 수식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또는 이걸 찾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 요 패턴이 아니고 전압과 전류를 설정한다면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앞에 상계수는 루트 3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전압은 차단기 전격 전압인데 전격 전압만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류는요. 전격 전류가 아니라 전격 차단 전류 형태로 설정되는 정답은 1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7번 문제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28번 문제가 됩니다. 자, 삼상 3선식 송전선로에서 각 선의 대지 정전 용량이 0.5096 마이크로패럿이고 선간 정전 용량이 0.1295 마이크로패럿일 때 일선의 작용 정전 용량은 약 몇 마이크로패럿인가?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됐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선로를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고요. 뭐 사실 이제 공식만 외우고 계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요. 선과 대지 사이에
C가 설정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선과 선 사이에 또 C가 설정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얘기한 게 각선의 대지 정전 용량이 얼마예요? 0.5096. 통상 대지 정전 용량은 CS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선간 정전 용량이 얼마예요? 통상 얘는 이제 CM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게 0.1295로 설정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일선에 해당하는 작용 정전 용량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패턴을 우리가 회로로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설정해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선간 정전 용량, 선간 정전 용량, 선간 정전 용량. 그 다음에 대지 정전 용량, 대지 정전 용량, 대지 정전 용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회로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형태로? 자, 델타 결선은 Y 결선으로 바꿔서 이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선의 작용 정전 용량이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 부분으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CS 값은 그대로가 돼요. 여기서 표현되는 CS 값은 그대로 설정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CM 값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델타 결선을 Y 결선 바꾸면 이 CM 값이 얼마가 된다? 3배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선의 작용 정전 용량 C는 CS 플러스 3CM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CS 값이 지금 얼마였어요? 0.5096 더하기 3 곱하기 CM 값이 0.1295가 되니까 이거 계산기로 쫙 눌러주시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8981 정도 되겠네요. 0.8981 대략 0.9 정도 값이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잡아주시면 되죠? 2번으로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선로 설정했고, 거기에서 표현된 것을 일종의 등가위로 개념 설정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 델타 결선 잡아준 걸 Y 결선 잡아줘서 일선의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과정을 다 알면 좋겠지만 좀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요거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3선이다라고 하면 3cm이고 2선이다 그러면 2cm이에요. 그 정도까지만 챙겨주세요.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죠. 자, 29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송정계통에서 S점에 삼상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락 전류는 약 얼마가 될 거냐? 단 선로의 길이와 리액턴스는 각각 50km, 0.6옴 per km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기 2대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 각 발전기의 전격 용량, 전압, 퍼센트 리액턴스 잡혀 있고요. 변압기 쪽의 용량, 그 다음에 전압, 그죠? 그리고 이제 리액턴스 설정해서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단락 전류를 찾아야 되는데, 단락 전류 IS는 두 가지 형태로 찾을 수가 있어요. 오음법 개념으로 임피던스를 찾아가지고 만약에 주어진 전압이 선간 전압이면 루트 3 나눠서 대지 전압으로 바꿔가지고 단락 전류를 하나 찾을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퍼센트를 주어졌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IN 형태로 찾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가 아니라 리액턴스를 가지고 설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또 계산하다 보면은 임피던스의 크기와 리액턴스 크기가 거의 같게 놓고 계산 또는 이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 리액턴스로 설정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정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이제 우리가 풀이를 할 거예요. 왜? 문제에서 리액턴스 값을 주었으니까.
그러면 사고가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사고점 기준으로 우리는 어디만 본다? 뒤는 볼 필요 없이 앞으로만 가면 됩니다. 앞으로만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실수를 안 하려면은 이 부분에서의 어떤 등가로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쭉 가다 보니까 여기 발전기, 여기 발전기, 그 다음 여기 변압기,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조건에서 단 선로의 길이와 리액턴스는 각각 50km, 0.6옴/km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S점에서 사고 발생하니까 여기서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선로. 송전선로다라고 가정했을 때 트랜스미션 라인 T/L로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임피던스 맵의 개념으로 그림을 하나 설정을 하는 거예요. 고장점 S. 여기에 이제 발전기 설정을 하는 거죠. 발전기 퍼센트 리액턴스, 발전기 퍼센트 리액턴스. 자, 20%죠. 여기도 20%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변압기가 지금 8% 설정이 돼 있고. 그 다음 송전선로 쪽은 우리가 계산을 좀 해줘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실수할 게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 지금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하나로 좀 묶어보자.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발전기가 지금 용량이 얼마짜리예요? 20MVA죠. 그런데 지금 변압기는 40MVA죠. 용량을 맞춰주는 게 계산이 당연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 용량을 설정을 좀 해줘야 돼요. 기준 용량은 통상 변압기 쪽을 하는 게 수월해요. 다수의 문제들이 변압기를 기준 용량으로 많이 삼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실기시험 가서도 이제 고생 덜 하시려면 이 문제를 다 풀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요거 변압기를 기준 용량으로 좀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압기를 기준 용량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했고요. 이때 퍼센트 임피던스는 10의 전압의 제곱의 용량값의 임피던스의 크기. 근데 지금 리액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센트 리액턴스는 용량값하고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퍼센트 리액턴스는 용량에 비례한다. 따라서 발전기 쪽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20%가 지금 20MVA 기준으로 20%니까 이걸 지금 40MVA로 환산하게 되면 40MVA로 이제 크게 놓고 계산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40%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니까.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제 이 두 개가 병렬이니까 병렬 합성을 시켜보자. 병렬 합성을 시키게 되면 얼마 되겠습니까? 절반으로 떨어지겠네요. 그죠? 다시 2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압기는 그대로 40MVA 그대로 쓰는 거니까 8%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로에서 표현되는 퍼센트 리액턴스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퍼센트 리액턴스는 10의 전압의 제곱에 용량값의 리액턴스의 크기로 설정을 할 거니까요. 지금 기준 용량이 지금 얼마였어요? 40MVA니까 40에. 여러분 이 수식에서 용량은요 킬로볼트암페어 기본 단위예요. 10의 3승 적용시켜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여기 상수값 10 들어가고요. 그 다음 지금 고려할 부분이 여기죠. 여기 지금 전압이 얼마인지 찾으셔야 돼요. 여기 전압이 지금 얼마예요? 그죠? 110kV 라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110의 제곱으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킬로볼트입니다. 이건 킬로볼트 암페어고 그럼 됐고요. 그 다음 여기서 하나 지금 뭘 더 집어넣어야 되죠? 네, 리액턴스 값. 지금 리액턴스 값이 지금 선로 리액턴스 값이죠. 그 리액턴스 값은 우리 뭘로 설정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변압기가 지금 변전소에 있는 건데 변전소를 지나서 선로를 통해서 전기에너지 공급이 되고 있다. 즉 선로에 해당하는 부분, 고장점까지. 그게 지금 고려해야 될 게 얼마? 50km를 고려해야 될 거고 그때 리액턴스는 1km당 0.6옴짜리. 그게 지금 얼마요? 50km. 그러니까 50 곱하기 0.6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기 쫙 누르시게 되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 나오는지 봤더니 9.9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9.92%가 되겠네요. 여기가 아니고
고장점이죠. 여기가 9.9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고장점 S다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설정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자, 요거 식에다가 접목을 이제 시켜보자고요. 전락전류는 합성 퍼센트 리액턴스, 합성 퍼센트 리액턴스로 설정하게 되면은 지금 20에 8 더하니까 28, 28에다가 9.92 더하니까 37.92%가 되겠습니다. 37.92%. 37.92. 예. 37.92%가 되겠고, 이거 다 더한 거예요. 다 더해 주시고, 분자 100은 일반 상수값이고 곱하기 전류값이 필요하죠. 자, 우리가 이제 전류 IN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용량값을 전압과 루트 3의 곱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용량은 얼마를 기준 용량 설정했어요? 40MVA. 그럼 40 곱하기 10의 3승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루트 3 곱하기 고장점의 전압이 얼마인지 찾으셔야 돼요. 고장점의 전압이 110kV 라인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110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여기까지 계산하시면 전류가 암페어로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로 구하라고 했죠? 전락 전류는 암페어다. 그죠? 킬로 암페어가 아니라 그냥 암페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정하셔서 계산기 눌러주시게 되면 553.65 553.65A 설정이 되겠죠. 고장점에 나타난 단락 전류는.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554A가 답안으로 선정이 되는 거죠. 이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 되도록이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기기사 시험, 실기시험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보셨으면 좋겠고, 난 일단 필기만 좀 넘어가자 싶으신 분들은 제 생각엔 빼고 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래서 29번 문제 여기까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0번. 자, 전력계통의 전압을 조정한다. 전력계통의 전압을 조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이라고 했어요. 전압을 조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여기서 말하는 전압 조정은 송전단에서 수전단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할 때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압강하분 또는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압강하분을 어떻게 해요? 조절한다. 또는 그걸 이제 전압강하 부분을 보상한다 라고 하게 되면 수전단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통의 무효전력을 조정하게 되면 전력계통의 전압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효전력 조정하려면 전력용 콘덴서나 블로 리액터 또는 조상기를 이용해서 시행할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